2020년 2기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거래자료에 대한 전표의 입력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의제료 매입으로 입력하여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처리하며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로 가정하며 원재료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번에 거래 증빙이 둘 다 사업자한테 계산서 받았고, 자, 당구장 표시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매출액은 아래의 금액으로 가정한다. 자, 예정 확정 때에 매출액이 2억 5천씩 있고 당해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한 매입액은 3억 1,500만 원이고 예정신고 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자, 그럼 우리 먼저 매입 매출 전표로 갈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날짜 10월 11일 날 우리 사업자한테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또 이런다. 의제료 매입 탭으로 가서 자, 죄송해요. 자, 53번 매입 면세고 고철이고 수량은 100개, 취득 금액은 420만 원. 이번에는 2번 재활용으로 선택하고 고철이니까 103분의 3, 그럼 3이라고 치시면 103분의 3이 되고 거래처는 공사실업, 전자계산서, 현금 결제했다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하는데 이 원재료에 7번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적용해서 여러분들 F2번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6번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반영, 그리고 7번은 재활용 폐자원세 공제신고서 반영이라고 있죠. 저기서 F2번 눌러서 보고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은 10월 27일 날 이때도 53번 매입 면세고 고철이고 796만 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고 103분의 3 거래처는 건영산업 전자계산소고 분계는 혼합.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전표 입력은 2개가 끝났죠. 다음 이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의 2기 확정 기간으로 갈게요. 10월부터 12월로 가면 자, 이 2개가 있죠. 자, 제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번호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시험에서도 안 나오는데 저도 시험에서 본 적도 없고 세법 서식에도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안 나올 거니까 굳이 없는 걸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개인한테는 영수증이고 계산서다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직접 입력할 때는 우측에 날짜 쓰는 게 있으니까 날짜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한도 계산을 위해서 아래쪽에 와서 2기 예정때 매출액이 2억 5천이고 2기 확정때 매출액도 2억 5천이고 총 5억 중에 80%인 4억인데 여기에서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한 매입액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영수증 등인데 예정신고 때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금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확정신고 때 매입액이 516만 원이 있죠. 그러니 516만 원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영수증만 쓰는 게 아니고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죠.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 매입액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도 예정 확정 거 합쳐서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써주고 예정 때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쓸 일이 없겠죠. 그러면 자, 저장 버튼 누르면 이번 신고 기간에 15만 291원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14번에 오른쪽 44번에 보면 매입액 516만 원에 15만 291원이 공제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금액만큼 지금 이 분계를 해줘야 될까요? 공제되는 매입세액만큼 늘려줘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얘를 사오면서 얘네들 분계가 알아서 아래쪽에서 부가세 대입금만큼 사온 금액의 103분의 3만큼 원재료를 줄이면서 분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의제로 매입에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계는 할 필요가 없죠. 사오면서 이런 식으로 분계가 돼버린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래서 의제로 매입 탭에 쓰면은 이런 분계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의제로 매입 탭 안 쓰고 일반적으로 쓰면은 무조건 일반 전표에다 해줘야 되는 건데, 의제로 매입 탭에 쓰면은 이 분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 기출 문제 있는 거 하나 풀어볼게요. 교재 651페이지 651페이지 발 앞에 있잖아요. 항상 여기 보면 돼요. 여기가 페이지야. 자, 그럼 회사는 1181번 백제 바꾸셨으면 자, 문제를 볼게요.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 자, 거래 자료가 장고물상이 있고 고철상고고 영수증이네요. 간이과세자인가 보네요. 자, 장고물상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며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폐자원 거래 내용은 없다. 예정 때는 없네요. 자, 2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은 없다.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가서 거래 자료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기간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고 거래처는 장고물상, 영수증, 자, 구분 코드는 뛰어넘고 품명은 고철, 수량은 400, 취득금액은 780만원, 공제율은 103분의 3, 취득일자는 2020년 10월 6일.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상단부 입력은 끝났고, 자, 확정 신고니까 이제 아래
매출액에 와서 한도 계산하기 위해 6,200만 원이 예정때 매출액이고 확정때 매출액은 7천만 원이고 자, 단기 매입액의 세금 계산서 금액은 4,800만 원과 5,600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예정 확정가 합쳐서. 그래서 1억 400만 원이 되네요. 그럼 1억 400만 원을 여기에 써주고 영수증 등은 예정때 매입한 거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안 쓰니까 공제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오죠. 그럼 이번에만 산 거 있으니까 여기에 780만 원만큼 쓰면 이제 한도가 발생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 입력할 것 적은 거는 여기까지 똑바로 다 쓰라 그 뜻이에요. 문제 저기 있던 표현이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는 끝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이 이 부분만 제일 안 까먹고 주의하시면 또 크게 틀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였고, 자, 이제 우리 366페이지로 갑시다.